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태양계 우주여행으로 이끌어가게 된 솔라 시스템 인 스페이스의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태양계 행성들의 진짜 매력을 하나하나 둘러보는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인공이죠. 태양에 가장 바짝 붙어서 열심히 돌고 있는 작고 귀여운 행성, 바로 수성인데요. 여러분은 수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의외로 인류는 수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성하면 그냥 하찮고 재미없는 노잼 행성 정도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는 수성의 진짜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최근에 수성을 탐사했던 사진을 바탕으로 구현된 초고해상도 수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거친 마치 달처럼 보이는 수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성을 작다라고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얼마나 작은지는 아마 확인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수성의 지름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수성의 지름은 대략 4,800km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크기냐면 다른 태양계 천체들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수성은 너무 작다 보니까 태양계 다른 행성들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성의 사이즈를 비교하기 위해선 행성들이 아니라 태양계 다른 위성들과 비교하면 좋은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목성의 가장 거대한 위성 가니메데가 있고요. 또 토성 곁을 맴도는 가장 커다란 위성 타이탄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행성 수성은 오히려 다른 거대한 행성들의 곁을 맴도는 조그만한 위성보다도 살짝 작은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수성은 사이즈로만 봤을 때 당당한 태양계 첫 번째 행성이라고 불러주기 조금 민망한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수성은 되게 독특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보통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예쁜 원궤도가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데요. 유독 수성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찌그러진 독보적인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원 궤도상에서 태양에 그나마 가까운 포인트를 근일점이라고 부르고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난 포인트를 원일점이라고 부릅니다. 수성의 경우에는 이 타원 궤도가 찌그러진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원일점일 때와 근일점일 때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굉장히 다르죠. 간단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원일점일 때는 근일점일 때에 비해서 무려 1.5배나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만큼 거리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1년 동안 받게 되는 태양빛의 세기 역시 굉장히 극심하게 달라지죠. 또 수성은 이 극심하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요. 수성의 경우에는 이 작은 타원 궤도를 한 바퀴 돌 때까지 걸리는 전체 공전 주기가 88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한 바퀴 돌 때까지의 시간을 1년으로 정의한다면 수성에서는 1년이 겨우 88일 만에 끝나는 거죠. 이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성이 돌고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수성에겐 바쁘게 움직이는 메신저, 전령의 신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화 속에 헤르메스 또는 머큐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성을 머큐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또 수성은 굉장히 독특한 궤도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성이 돌고 있는 타원 궤도를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까 배운 것처럼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 근일점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예리하게 이 수성의 궤도 변화를 관찰한 천문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수성의 타원 궤도가 기울어져 있는, 틀어져 있는 방향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수성의 타원 궤도가 태양을 중심으로 놓여 있는 방향 자체가 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했을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지나는 그 위치, 근일점의 방향 자체가 틀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정도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1세기 100년 동안 관찰했을 때 각도로 5,600초 정도 변화하는 정도죠. 참고로 각도로 3,600초가 우리에게 익숙한 1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년이 지나서 2도도 안 되는 미세한 각도만큼 수성 궤도는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수성의 궤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운데 태양이 놓여 있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는 수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력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뉴턴의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수성은 사실 궤도가 틀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원래의 타원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쁘게 돌면 될 일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수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타원 궤도의 방향 자체가 틀어지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수성의 이상한 궤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다른 행성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를 고민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중력을 자랑하는 목성의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성의 영향, 또 지구 자체가 움직이면서 벌어지게 되는 지구의 영향,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난감하게도 목성의 중력에 따른 영향과 지구의 움직임에 따른 영향 모두를 고려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없앨 수 없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100년이 지날 때마다 43초 정도의 아주 미세한 각도 변화였죠. 이 미지의 각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천문학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가설을 제시하게 이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계 첫 번째 행성 수성보다 훨씬 더 안쪽에 태양에 더 바짝붙어 돌고 있는 숨은 행성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미지의 행성으로 인해서 서로 중력을 주고받게 된 수성은 조금씩 궤도가 틀어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전설 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태양계 첫 번째 행성을 천문학자들은 벌칸이라고 부릅니다. 벌칸은 신화 속에서 대장장이 신에 해당하는 이름인데요. 만약에 정말 이 행성이 존재한다면 수성보다 훨씬 안쪽에서 태양빛을 더 강하게 받고 있을 테니까 훨씬 뜨거운 행성이라 생각하고 지어준 이름이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린 벌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양계 행성 순서 외울 때 벌, 수, 금, 지화, 목토, 천에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죠? 결국 벌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렇다면 벌칸이라는 추가의 행성 없이 대체 어떻게 우린 이 미스테리한 수성의 궤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제시한 인물은 바로 위대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이론이 있을 겁니다. 시공간이 휘어지고 시간 여행을 이야기하는 정말 마법 같은 이론,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 정작 어쩌다가 발견이 되었던 건지, 그 발견의 첫 단추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진짜 계기는 방금 소개드렸던 수성의 이상한 궤도였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별빛은 일직선으로 곧게 날아오겠지만 태양이 중력으로 휘어놓은 시공간을 따라서 빛이 날아오다 보니까 이 빛 자체가 약간 휘어진 경로로 날아오게 됩니다. 결국 지구에서 봤을 때 그 휘어진 빛의 경로를 거꾸로 연장해서 실제와는 다른 방향의 그 별이 보인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약간 비유하자면 우리가 사막에서 보게 되는 오아시스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실제 오아시스가 여기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우주 시공간의 신기루를 천문학에선 중력 렌즈라고 부릅니다. 중력 자체가 빛의 경로를 휘게 하는 렌즈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처럼 중력 렌즈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태양 주변에 가장 심하게 시공간이 일그러진 영역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변화하고 태양으로부터 다시 멀리 벗어나게 되면 시간이 원래 속도로 흘러가게 되는 상대성 이론의 마법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스텔라 같은 SF 영화를 보시면 블랙홀처럼 중력이 강한 천체 주변에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우리 지구처럼 중력이 약한 곳에선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고 이런 설정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사실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모든 행성들에게서도 미세하게나마 벌어지고 있던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수성의 궤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던 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지나갈 때의 근일점과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 있을 때의 원일점일 때 수성의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양 곁을 바짝부터 지나가고 있을 땐 시간 자체가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궤도가 좀 더 틀어지게 되는 거고요. 태양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면 시간이 다시 원래대로 느리게 흘러가게 되면서 궤도가 틀어지는 정도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수성은 이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일종의 시간 여행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수성뿐만 아니라 태양계 모든 행성들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수성의 경우에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여행의 정도가 그나마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었을 뿐인 거죠. 한 가지 더 이 수성의 궤도에서 알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수성은 우리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자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성에서의 하루는 굉장히 긴데요. 수성은 한 바퀴 돌 때 자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자전 주기가 무려 58일이나 됩니다. 따라서 수성에서의 1년은 88일밖에 안 되지만 수성에서의 하루는 무려 58일이나 되는 거죠. 정말 지루한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성이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다 보니까 이 타원 궤도를 따라 도는 수성의 속도 변화도 굉장히 극심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에 가장 가까운 포인트인 근일점을 지나갈 때는 수성의 속도는 무려 초속 58km의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수성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난 원일점을 지나갈 때는 겨우 초속 38km의 느린 속도로 지나가게 되죠. 이거를 각도가 변화하는 정도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그렇다면 수성의 공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태양에 가장 가까운 근일점을 지나갈 때는 1초에 0.26도를 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원일점을 지나갈 때는 1초에 0.11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각도를 휩쓸고 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아까 확인했던 수성의 자전 속도도 고려해 볼게요. 아까 제가 수성은 58일에 한 바퀴를 도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마찬가지로 한 바퀴가 360도니까 수성의 자전 속도를 각도 속도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초속 0.25도 정도를 회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공전으로 인한 각도 변화와 지금 확인한 자전으로 인한 각도 변화를 비교해 볼게요. 재밌는 사실은 수성이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을 지나갈 땐 우리 지구처럼 평범하게 자전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각도의 속도 변화가 공전으로 인한 변화보다 훨씬 빠릅니다.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반대로 태양에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지나갈 땐 재미있게도 자전으로 인한 각도 변화보다 공전으로 인한 각도 변화가 조금 더 빠릅니다.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수성에 살고 있으면서 수성에서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성의 지평선에서 태양이 뜨고 지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우리 지구에서처럼 수성이 자전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러다가 근일점 근처를 지나갈 쯤이 되면 절묘하게도 수성의 자전과 공전 속도가 서로 맞물리면서 잠시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아주 살짝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근일점을 지나서 자전 속도가 더 빠른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 평범하게 잠깐 멈춰있던 태양은 서쪽 지평선을 향해서 저물어 가겠죠. 약간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태양이 잠시 중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상황이 실제 수성에서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일 것 같네요. 사실 수성은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행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그마한 점 하나가 빠른 속도로 태양 원반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수성은 우리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수성 자체가 태양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수성에 의한 일면 통과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여서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죠. 이처럼 수성은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태양에 바짝 붙어서 뜨거운 태양 앞에서 바로바로 돌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탐사 로봇을 보내서 그곳에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보기에는 되게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심심한 행성이지만 우리가 로봇 탐사선을 보낼 때 가장 까다로운 난관을 많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방문이 어려운 행성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성을 방문한 탐사선은 겨우 3개밖에 없습니다.